자, 이미지로 정리하는 비주얼 영문법 그래머픽 2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이미 그래머픽 1을 쌤과 함께 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오늘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많으시죠. 모두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만남인데요. 본격적인 열공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 강좌에 대한 이야기하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 강좌는요. 동일한 교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래머픽 2 이 교재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교재가요. 다른 문법 교재와는 좀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일단 우리가 문법 개념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문법 교재들이 개념을 이렇게 말로 길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 교재 딱 보시게 되면요. 간단하게 핵심 개념을 일종의 도표로 만들어주면서 이미지화 시켜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핵심 개념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는 그런 특징,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쌤도요 수업 진행할 때 그래머픽 1도 그랬지만 2도 우리 교재의 장점을 살려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특별히 2 같은 경우에는 보다 장점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고 계신 대로 전자칠판 강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이 강좌가 또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특정 문법 개념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시제를 공부할 때 1학년 때 기본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이거 공부하고요. 또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2학년 때 현재 완료, 맞지요? 그리고 3학년 때 현재 완료 진행형, 과거 완료 이런 시제들이 나와주는데 이렇게 학년별로 시제 내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재들도 학년별로, 레벨별로 시제를 여러 번에 나눠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교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문법 개념이 다뤄진다. 그러면 중등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내용들 1학년, 2학년, 3학년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교재예요. 자, 그래서 우리 그래머픽 2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을 다루냐. 보세요. 문장의 구조. 우리 문장의 오형식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제. 선생님 좀 전에 얘기했죠. 그 다음에 조동사, 문장의 종류, 비교 표현 이런 내용들 우리 중등 과정에서 다뤄지는 1학년 내용부터 3학년 내용까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챕터는요. 문장의 구조 이렇게 나와 있고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흔하게 들어봤던 문장의 오형식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번 시간 첫 번째 만남으로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 가운데 1형식, 2형식 내용을 열공해 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화면 바뀌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열공 들어갈 텐데 준비되신 거 맞죠? 자, 일단은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좀 전에 문장의 오형식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거니? 그래요. 영어 문장의 구조를 좀 분석해 주는 거야. 이거를 크게 5개로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1형식 문장이 있고 2형식 문장이 있고 3형식 문장이 있고 4형식 문장이 있고 5형식 문장이 있다. 크게 5개로 영어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을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 누가 하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동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는 친구들은 영어는 동사가 완전 중요하구나 라는 거 아실 거예요. 왜? 동사가 여러분들 그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어떤 쓰임으로 사용되느냐 이거에 따라 어떤 동사는 보를 가지기도 하고 어떤 동사는 목적어를 가지기도 하고 어떤 동사는 또 욕심 안 하고 목적어를 2개 또 취해줘요. 어떤 동사는 또 목적어 나와주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호라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형식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어떤 동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문장에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느냐 이걸 분석해 준 것이 우리 문장의 구조, 문장의 오형식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고요. 오늘 공부하는 우리 1형식과 2형식은 좀 간단한 내용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1형식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좀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교재에 일형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동사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쌤이 얘기했죠. 영어 동사가 진짜 중요해요. 결국 문장의 오형식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 형식을 결정해 주는 것이 동사의 쓰임, 의미와 쓰임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 go 같은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live, 살다, 달고 계시죠? come, 오다가 되는 거고요. walk는 걷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될 때 arrive는 도착하다, run은 달리다, happen은 여러분들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sleep, 자다. 이런 동사들이 우리 일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런 의미일 때.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니? 수식어, 수식어구.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동사를 꾸며주는 거 뭐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부사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 교재는 이 부사의 역할을 여기서는 이제 수식어, 수식어구 이렇게 표현을 해줬는데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말로 언제 또는 어디서 또는 어떻게 또는 왜. 자, 이거에 해당되는 정보는 여러분들 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보세요. quietly, 조용하게. yesterday, 어제. in the morning, 아침에. on the road, 길에서. at school, 학교에서. with my sister, 나 여동생과 함께.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문장에 써주게 되면요. 얘네가 동사를 꾸며주면서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단어가 그 역할을 할 때는 우리가 수식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만나갖고 그 역할을 할 때는 수식어구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여러분들 무슨 역할? 동사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보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정보들은 문장에서 없어도 사실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문 보세요. The moon shines. 달이 빛난다는 얘기야. 우리 shine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빛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여기는 주어가 누구예요? 달. 그리고 shines. 빛난대. 달이 빛난다. 사실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문장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빛나니? brightly. 밝게 빛난대요. 이게 뭐 꾸며줘요 여러분들? 동사 꾸며주잖아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의 역할이고요. 우리 교재는 이거를 수식어 이렇게 표현한 거고 수식어는 여러분들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쌤! 주어 동사 다음에 뭔가 붙었는데 이거 다른 형식 아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는 수식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 동사로 이뤄진 일형식 문장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혹시나 또 기초가 약한 친구들 쌤 근데요 지금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고 유닛 1 다음에 제목으로 크게 나온 거는 이게 뭐예요? 암호예요? SV가 뭔가요? 라는 친구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subject, 주어를 S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죠. 이거 주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verb, 동사, 앞졌다 갖고 얘가 동사를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SV 이런 식으로 문장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 구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The accident happened. 그 사고가 happened. 일어났대요. 발생했대요.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문장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 어떤 정보를 덧붙여주고 있니? 언제 그 사고가 일어났는지. 뭐야? 어제 일어났대요. 어제 발생했대. 쌤이 아까 얘기했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거 있잖아. 얘네들 여러분들 문장에서 없어도 괜찮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정보들은 다 부사의 역할에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수식어예요. 됐죠?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이 문장도 일형식 문장 구조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the boy runs. 그 남자애가요. runs. 달린대요. 역시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충분히 주어 동사로 문장이 성립이 돼요. 근데 여기는 또 수식하는 어구로 along the river. 그 강을 따라 이런 식으로 동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 남자애가 달리는데요. 강을 따라 달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수식 어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사 역할을 하고 있죠. 얘도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우리 일형식 문장 구조를 본 거고요. 간단하죠 여러분들? 주어, 동사만으로 이뤄진 문장 구조. 그치요? 물론 수식어가 붙을 수가 있어요. 수식어구나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데 수식어란 얘기는 수식어구란 얘기는 결국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를 덧붙여주는 부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 결국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일형식 문장 구조를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써줄 때는 우리가 간단하게 주어, subject에 우리 앞잡다 갖고 s, 그 다음에 verb, 동사에 앞잡다 갖고 v 이렇게 표현해주면 우리가 일형식에 해당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형식 뭐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는 이형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문장의 5형식 가운데 2개뿐이 안 봐요. 그런데 1형식보다는 2형식이 완전 중요한, 또 우리 교육과정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와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보세요, 여러분들. 주어, 동사, 보로 이뤄진 문장 구조가 되겠고요. 보라는 거는 뭐냐면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앞에 나와주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적인 용어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주격 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야. 겠지요? 주어, 동사, 보어인데요. 특별히 이 보어는 주어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격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영어로 써줄 때는 여러분들 주어 동사는 역시 SB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complement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역시 앞잡다 갖고 C로 표현해 주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이형식 문장 구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쌤 교재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 주어 나와 있고요. 동사 부분에 또 주어라고 돼 있다? 혹시 여러분들 교재도 그런가요? 고쳐주시고요. 당연히 이 중간에 동사에 여러분들 확인하셨나요? 주어 나와주고 동사 나와주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문장 구조를 이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영어에서 이제 보호라고 얘기할 때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니?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라고 얘기했죠. 기본적으로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또는 형용사가 오게 됩니다. 이 동사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명사나 형용사가 보충 설명해주는 말에 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잖아요. 주어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무엇에 해당되는 말이 우리 명사잖아요. 또는 주어가 어떠한지 뭔가 상태나 성질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게 바로 형용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나 형용사가 보호 자리에 와준다라는 기본 개념 잡아주시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거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동사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비동사의 의미는 뭐뭐이다.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학생이다 라고 얘기할 때 We are students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우리가 뭐래요? 학생들, students 이거잖아. 그렇죠? 학생들이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우리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주격 보다라고 얘기해 주고요. 학생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명사가 온 거잖아. 맞지요? 그냥 we are 이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 우리가 뭔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지요? 그게 결국에는 비동사가 뭐뭐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뭔지 설명해 주는 게 보호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명사, we are students. 우리는 학생들이다. 또는 우리가 이제 그래머 픽 2 시작해갖고 행복한 거야. we are happy 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행복한 상태죠.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올 수도 있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동사가 become. 얘는 뭐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되다라는 의미잖아. 자, 무엇이 되는 걸 얘기할 때는 무엇에 대한 명사가 오는 거고, 어떤 상태를 얘기할 때는 형용사가 오겠죠. 됐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얘네가 또 이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한데, 얘네는 보호로 지금 뭐가 오니? 형용사가 오는 그런 동사들이에요. 잘 보세요. 자, 쌤이 아까 영어 동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get. 여러분들 떠오르는 의미가 있을 거야. 얘가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그래. 하나의 형식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의미에 따라 형식이 또 달라지는 그런 동사예요. 쌤이 왜 동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get 같은 경우에는 딱 이 형식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에 따라 어떤 때는요, 얘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또 다른 형식으로도 사용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또 어떤 의미를 가질 때 어떤 문장의 구조를 만들어주느냐. 이게 진짜 영어 공부인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 형식 하고 있으니까 get이 이 형식으로 사용될 때는요,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고 여러분들 이 상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우리말로 어떤 상태가 되다, 뭐뭐해지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런 표현 교과서에서 많이 보잖아. 선생님이 그냥 하나의 어구로 문장이 아니라 get angry. 이거 뭐예요? 화나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angry가 화난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형용사죠. get angry 하게 되면 화난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고 그 형용사한 상태로 변화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턴도 그래요, 여러분들. 턴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 근데 얘도 형용사가 오게 되면 그 형용사한 상태가 되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나뭇잎들이 가을 되면 완전 감성적게 빨간색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단하게 어구로 turn red 하게 되면 이게 여기서 red는 빨간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빨간 상태가 되는 거죠. 빨간 상태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얘네가 이런 식으로 뒤에 형용사가 와줘갖고 이 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하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seem은 의미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우리말로는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형용사 와줘갖고 어떤 상태인 것 같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고요. 좀 이따가 보시게 되면 이거는 예문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가 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웬일이니 stay. 그런데 얘도 여러 가지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지금 이 형식으로 나와주는 건 뭐냐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의 의미예요, 여러분들. 뒤에 형용사가 나와주잖아. 그럼 형용사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장소에 머물다라고 얘기할 때 그 머물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동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야. 얘가 이 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줄 때는 뒤에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와줘갖고 그 형용사한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선생님이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stay calm. calm이라는 단어 알고 계시나요? 침착한, 차분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C-A-L-M이에요. calm, 침착한, 차분한. 그럼 stay calm은 뭘까요? 침착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야. 침착한 채로 있는 거죠. 차분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형식 문장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동사들 의미와 함께 좀 기억해 주고요.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거야. 선생님이 따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시험 문제 나와주는 거는 사실은 얘죠. 대박 많이 나오죠. 별표 하나 갖고 부족해. 하나 더 하자. 감각 동사라고. 아니 사실 얘네들 일반 동사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인데 일반 동사인데 이렇게 감각 따로 이름 붙여서 보는 아이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문법적으로 뭔가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감각동사라는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오감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감동사다 이렇게 공부한 친구도 있을 거고요. 자, 이 5개의 동사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Look, feel, sound, smell, taste 이건데 자, 얘네가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뒤에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와준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형용사라는 것이 보통 우리말로 해석이 어떻게 나와주나요? 단어를 딱 봤을 때 우리말로 뭐뭐한, 뭐뭐스러운 또는 뭐뭐의 또는 니은 받침 끝나면 상태나 성질을 얘기해 주는 거 이런 게 형용사잖아. 예를 들면 beautiful, 아름다운, 그치요? 형용사예요. pretty, 예쁜 왜 이런 단어만 생각나지? 자, 그러면 기왕 나왔으니까 handsome, 잘생긴 이런 거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근데 얘네와 관련해갖고 이 형용사가 보호로 오는 것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말이랑 해석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자, 여기 5개의 동사 물론 다 기억하셔야 되지만 특별히 중요한 3개의 동사를 잡아줘야 됩니다. Look, feel, sound예요. 자, 얘네가 여러분들 뒤에 형용사가 올 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Look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하게 보이다. feel 같은 게 뒤에 형용사가 오잖아? 그러면 뭐뭐 하게 느끼다. sound는 뭐뭐 하게 들리다. 뭔가 이상한 거 확인하셨나요? 선생님 좀 전에 분명히 형용사는 뭐뭐한, 뭐뭐스러운 또는 뭐뭐해 또는 니은 맞춤 끝나면 상태나 성질 얘기해 주는 게 형용사라고 얘기했는데 봐봐. 지금 해석이 다 뭐뭐 하게 보이다. 뭐뭐 하게 느끼다. 뭐뭐 하게 들리다. 뭐뭐 하게.
그런데 이 뭐뭐 하게라고 해석되는 건 이건 사실은 뭐야? 부사예요.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사실은 뭐뭐 하게 보이다, 뭐뭐 하게 느끼다, 뭐뭐 하게 들리다. 뭐뭐 하게 보이다, 뭐뭐 하게 느끼다, 뭐뭐 하게 들리다. 뭐뭐 하게에 해당되는 이 자리에 부사가 와줘야 될 것 같거든. 근데 실제로는 뭐가 오는 거야? 우리말 해석과는 달리 형용사가 온다는 얘기예요. 아, 이게 해석이랑 우리말이랑 달라지니까 이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쌤이 여러분들 여기다가 빈 공간에 예문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쌤이 오늘 첫 번째 강의잖아요. 그렇죠? 그래머픽 2. 물론 그래머픽 1에서 함께 했던 친구들은 뭐 쌤과 많이 만나고 뭐 직업대로 만나고 또 만나는 친구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머픽 2로는 오늘 처음 만나는 건데 쌤이 와, 인강 진짜 오래 했거든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1강을 찍을 때마다 아우 그렇게 긴장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새로운 강의를 시작하는 거는 또 그만큼 또 가치가 있거든요. 행복해요. 쌤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이런 예문 한번 만들어 볼게. 히가 주로 나와주고요. 히니까 룩에 s가 붙어줘야 되겠죠. 지금 우리말이 뭐야?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들 보세요. 행복하게 해당되는 우리말 행복하게 해당되는 단어는 해필리가 행복하게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부사예요. 여러분들 뭐뭐 하게라고 해석되는 거 부사잖아. 그렇죠? 근데 이 문장 맞을까요? 틀리다니까. 왜 그래요? 사실은 이 자리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주어, 그에 대한 설명이야. 그가 어떤 상태로 보이는 거야? 행복한 상태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들 여기 해필리가 아니라 행복한이라는 형용사 해피가 와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 앞에 나오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줘야 어떤 상태로 보이는 거야? 행복한 상태로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는 행복한 상태로 보인다. 이것보다는 그는 행복해 보인다. 행복하게 보인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맞죠? 그리고 해석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여기 이 자리는 이런 동사 다음에 나와주는 여기 이 자리는 앞에 나오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는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 자리예요. 그런데 보호 자리는요. 기본적으로 쌤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명사나 또는 형용사가 오는 거고 이때는 여러분들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요. 부사는 얘는 쓰임 자체가 아까 봤잖아. 얘는 동사 꾸며주는 거야. 또는 뭐 형용사를 꾸며주거나 다른 부사를 꾸며주거나 뭐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부사 역할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얘는 보호 자리에 쓰이는 애가 아니에요. 부사의 역할이 보호 자리에 오는 애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그렇게 해석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못 써준다는 게 핵심이죠. 마찬가지요. feel, 뭐뭐하게 느끼다지만 뭐뭐하게 해당되는 거 우리말로는 해석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형용사가 와줘야 되고요. 사운드도 마찬가지예요. 뭐뭐하게 들리다지만 실제로는 뭐뭐하게 해당되는 부분에 형용사가 와줘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그럼 나머지 smell이나 taste는요? 얘는 형용사가 그대로 해석돼요. smell은 형용사는 냄새가 나다. 그렇죠? 형용사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taste는 형용사는 맛이 나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그대로 해석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mell이나 taste는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삼총사 look, feel, sound 얘네 주의보야. 주의보. 완전 주의보입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얘네 뜨면 경계주의보.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자, 예문 보도록 합니다. 수잔 became a lawyer. 이건 아까 우리 become에 대한 예문인데요. 수잔이 됐다라는 거야. 뭐가 됐대요? a lawyer. 뭐가 된 거니? 변호사가 됐대. 와. 자, 지금 보세요. lawyer.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앞에 나오는 수잔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해주는 거죠. 수잔이 뭐가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뭐야?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니까 주격 보호고요. 무엇이 됐는지를 얘기하니까 무엇에 되는 명사가 온 거죠. 그 다음에 My brother seems nervous.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쌤이 뭐뭐인 것 같다. 이거 예문 나와준 거야. 우리 교재는 이제 오빠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사실 뭐 그냥 my brother 하게 되면 뭐 남학생들 같은 경우 형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남동생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렇지? 어쨌든 나의 오빠는 긴장돼 보인다는 얘기야. 그렇죠? 긴장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nervous. 어떤 상태인 것 같은 거야? 긴장한. 이런 식으로 누구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의 오빠.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우리가 주격 보호 자리에 우리가 형용사가 와주는. 쓰임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와줘갖고 그 형용사인 것 같다. 어떤 상태인 것 같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와준 거야. 그래서 지금 내 오빠가 긴장한 것 같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This book looks useful. 이 책이요. 보인대. 어떻게 보이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들 얘요. 이거 형용사야. 의미가 뭐니? 유용한의 의미죠. 선생님 여기다 의미 적을게요. 유용한. 형용사네요. 그렇죠? 근데 해석해봐. 이 책은 보인다. 유용한.
이상하죠? 우리말로 이 책은 유용해 보인다. 유용하게 보인다.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실제로 온 단어 보세요, 여러분들. useful, 유용한이라는 형용사가 오고 있죠. 왜? 앞에 나오는 주어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호 자리예요. 보호 자리에는 부사가 뭐라 여러분들. 이걸 또 부사로 만들어줘갖고 ly 붙여줘갖고 usefully. 안 돼요, 여러분들. 여기 형용사 형태가 맞다라는 거. 감각동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특별히 look과 feel과 sound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말 해석이랑 달라지기 때문에 얘네들 주의해 주시고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조그맣게 이렇게 설명돼 보면 쌤이 이런 것도 놓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 감각동사 뒤에 어떤 때는 여러분들 like가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때는 또 명사가 뒤에 붙게 된다. 뭐라고?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이런 동사 다음에 바로 형용사가 와줘갖고 사용되는 쓰임을 공부한 거잖아요. 근데 얘 다음에 얘네들 다음에 like가 붙고 그때는 명사가 붙어줘요. 쌤 좋아하다요? 아이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들. 여기서는 like가 좋아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뭐뭐처럼.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어떤 주어가 있고요. 그가 뭔가 어떤 무언가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면 look like 나와주고 그 무언가에 해당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명사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를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like 다음에 명사, like 다음에 명사, look like 명사 뭐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보이는데 보이는 거 여전히 보이다야. 그런데 어떤 무언가처럼 보이는 거야. 뭐뭐처럼의 의미로 like를 써주고 그 무언가에 해당되는 말, 무엇. 이게 명사의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무언가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명사잖아.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와줘야 돼. 마찬가지야, 다른 동사들도. 아, 뭔 소리냐? 여기 예문 나왔잖아. 보세요. The baby, 그 아기가 looks like an angel.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the baby looks an angel이 아니라 like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왜 그래요? 뒤에 an angel, 천사예요. 그 아기가 무엇처럼 보이는 거야?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처럼의 의미로 like가 여러분들 좋아하다는 의미 말고 전치사로 뭐뭐처럼의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뭐뭐처럼의 의미야. 그러면 뭐처럼 보이는 거야? 천사처럼 보이는 거죠. 천사라는 그래 우리 이거 명칭이잖아. 명사예요. 당연히 명사가 와줘야 되는 거죠. 여기 형용사가 오면 되게 이상하겠죠. The baby looks like 다음에 뭐뭐한 뭐뭐스러운 형용사가 오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뒤에는 우리가 like가 이런 동사 다음에 붙어줄 때는 뒤에 명사가 와줘야 되고요. 그때 like는 뭐뭐처럼의 의미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다음 우리 교재 옆쪽에 만점 팁. 쌤이 열심히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부사는 여러분들 보호 자리에 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됐죠? 아까 쌤이 얘기했던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거에 해당되는 말. 이게 여러분들 부사거든요. 근데 또 뭐뭐 하게 라고 해석되는 것도 우리 그래 이게 부사거든요. 얘네 보호 자리에 못 와요. 우리말로 뭐뭐 하게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사실 뭐뭐 하게에 해당되는 거는 뭐뭐 하게로 해석되는 건 부사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보호 자리에 부사를 쓰지 않도록 주의해라. 아까 얘기했던 거야. 봐봐. It sounds strange. 그것이요. 어떻게 들리는 거야? 이상하게 들린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상하게 들린대. 그러면 우리말로는 이상하게가 여러분들 얘가 사실은 이상하게라고 해석되는 단어예요. 단어 자체는 얘가 이상하게가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진짜 뭐가 들어가니? 이상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왜 그래요?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 look, feel, sound 다음에 look은 자 뒤에 형용사 와줘갖고 뭐뭐하게 보이다. feel은 뒤에 형용사 와줘갖고 뭐뭐하게 느끼다. sound는 형용사 와줘갖고 뭐뭐하게 들리다. 우리말로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뿐이고요. 실제로는 이때 문법적인 구조로는 얘네 다음에 오는 거 보호 자리예요, 여러분들. 그게 어떤 상태로 들리는 거야? 이상한 상태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것보다는 이상하게 들린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만 그렇게 되는 것뿐이고 영어로 써줄 때는 보호 자리에는 부사가 못 오기 때문에 이때는 상태나 성질을 얘기해주는 형용사가 오는 게 맞다라는 거죠. 부사의 쓰임은 이런 게 아니거든. 보호 자리에 오지 못하거든, 기본적으로. 그렇죠? 쌤이 아까 강조했던 그 내용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일단 이번 시간에 핵심 개념 부분이 되겠고요. 자, 우리 문제풀이로 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그래머픽 1에서 쌤과 함께 했던 친구들 아시겠지만 이게 개념이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우리가 개념만 그냥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문제풀이는 그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데 오늘처럼 개념이 한 페이지만 나와 있고 문제가 또 한 페이지 나와 있는 경우에는 문제풀이까지 하나의 수업 시간에 해결합니다. 자, 같이 풀어보자.
1번에서 3번 문제는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보세요. My sister 지수, 나의 여동생 지수가요. is 이다라는 거야. 보세요 여러분들. 1번 좀 이따 보고요. smart, 똑똑하다라는 얘기야. 자, 우리 비동사가 뭐뭐시다 라는 의미잖아요. smart가 똑똑하니까 똑똑하다. 아, 결국에는 나의 여동생 지수에 대한 보충 설명해주는 여러분들 보호자리네요. 보호자리에 지금 똑똑한이라는 형용사가 온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여동생 지수가 학생이래요. 명사가 왔네요. 앞에 나오는 주어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자리 이번에는 명사가 온 거야. 가능하죠? 나의 여동생 지수는 학생이다. 그 다음에 나의 여동생 지수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뭐 형제, 자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거든. 근데 뭐 피 터지게 싸우는 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사실은 맨날 얼굴 보고 모든 걸 공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하죠. 그치요? 나의 여동생 지수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다. 베프란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보호 자리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베프, 명사가 왔잖아요. 가능하지요. 그 다음에 나의 여동생 지수가요. shy, 수줍어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그 다음에 and quiet, 조용하대요. 쌤 같구나. 자, 나의 여동생 지수는 부끄러움을 많이 타고 조용하대요. 형용사죠, 여러분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수줍어하는, quiet, 조용한 형용사 2개가 지금 보호 자리에 온 거죠. 그럼 정답은 뭘까요? 쌤이 1번 뛰어넘었잖아. wisely는 뭐예요, 여러분들? 현명하게. wise가 현명한이고요. 만약에 my sister 지수 is wise, 이거는 가능하죠. 이렇게 써주면. 근데 wisely니까 이건 뭐야? 현명하게, 뭐뭐하게. 부사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호 자리잖아. 그치요? 이게 뭐다요? 미안하지만 부사, 보호 자리 뭐다? 그리고 해석도 이상하잖아. 나의 여동생 지수는 현명하게 이다. 뭔 소리야?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보호 자리에, 우리 비동사의 보호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와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번 갑니다. I felt. 내가 느꼈대요. 오늘 공부한 거 적용해보자.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feel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었지요? 그렇지. 형용사가 뒤에 와줘갖고 뭐뭐하게 느끼다. 여기는 과거형이 나왔네요. 나는 느꼈다라는 거지요. so great. 너 너무나 좋게 느낀 거예요. 기분 완전 좋았던 거야. 오늘 아침에. 그치요? 그 다음에 I felt terrible. terrible는 뭐래요, 여러분들? terrible. 끔찍한이라는 형용사죠. 완전 안 좋은 거 얘기할 때. 그러니까 I felt terrible this morning. 내가 오늘 아침에 완전 끔찍하게 느꼈다는 얘기야. 우리말에는 끔찍하겠지만 실제로는 끔찍한. 형용사 와준 거 잘했고요. 야, 문제가 되는 게 있다. 3번이에요. coldly. 여러분들, ly가 없으면 괜찮아요. I felt cold. cold가 추운 형용사잖아. 그치요? 근데 ly 붙게 되면요. 얘가 춥게라는 의미의 부사가 돼버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뭐라고? ly가 없게 되면 얘가 춥게 부사 돼버려요. 부사 안 된다며 아까. 선생님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자, 그 다음에 I felt very happy. 내가 매우 행복하다고 느꼈대. 우리말로는 행복한에 해당되는 형용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우 행복하게 느꼈다. 행복하게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괜찮죠, 여러분들? 해석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형용사가 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쌤 5번도 정답 아닌가요? 아니,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잖아. 감각동사 뒤에 뭐뭐처럼의 의미로 like가 와주고 뒤에 명사 오는 거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뭐야? 내가 느꼈대. 뭐처럼? 무비스타. 영화 배우처럼 느꼈대. 얘 스타병 걸렸구나. 그쵸? 뭐야? 연예인병 걸린 거야? I felt like a movie star this morning. 내가 오늘 아침에 영화 배우처럼 느꼈다. 이런 식으로 like 오고 명사 오는 거 가능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 자, 힘내자. 3번 문제. My cat ran. 나의 고양이가 달렸다는 얘기예요. suddenly는 뭐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run이라는 동사는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달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 얘가 주어 동사만으로 그래, 일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주는 거 가능하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금 수식어구가 와줘야 되는 거네. 달렸는데 어떻게 달린 거야? 갑자기 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달린 거야? 밤에 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달린 거예요? A minute ago. 1분 전에 달린 거예요. 내 고양이가. 그 다음에 5번. 어디서 달렸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Behind the house. 집 뒤에서 달렸대요. 자, 1번, 2번, 3번, 5번은 다 가능한데요. 4번은 안 돼요. 쌤, my cat ran the room 이렇게 써줘갖고 내 고양이가 그 방을 달렸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되면 3형식 문장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run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장소를
달리다라는 의미로 사용하진 않아요. 삼형식 문장 구조로 만들지 않아요. 우리말로는 가능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동사의 쓰임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들 run이요. 우리 교육과정에서 목적어를 취하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긴 합니다. 물론 여기는 정답이 4번이에요. 왜냐하면 run을 어떤 장소를 달리다고 얘기할 때 그 장소를 목적어 써줘갖고 삼형식 문장 구조로 주어 동사 나와주고 뭐뭇을 뭐뭐를 나와주는 거 우리가 삼형식이잖아. 그치요?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텐데 아직 모르는 친구들 괜찮아. 어쨌든 뒤에 동사 다음에 뭐뭇을 뭐뭐를 해당되는 부분이 오게 되면 우리가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럼 이것도 가능하잖아. 나의 고양이가 그 방을 달렸다. 그런데 run이라는 동사는 그렇게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는데 run이 드물지만 뒤에 목적어, 뭐뭇을 뭐뭐를 이런 식의 내용이 와줘갖고 써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빈 공간에 좀 적어줘야 되는데요. run 다음에 어떤 거리의 개념이 나와줄 때 예를 들면 run a mile, 1마일을 달렸다. 이때는 여러분들 목적어 취하는 게 가능해요. 뭐뭇을 뭐뭐를.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많이 보게 되는 표현이 뭐냐면 마라톤을 달린다고 얘기할 때 run a marathon. 이때는 마라톤을 달리다. 뭐뭇을 뭐뭐를 해당되는 부분이 오는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렇게 어떤 장소가 가져갖고 어떤 장소를 달리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동사는 아니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run a mile, 1마일을 달리다. run a marathon, 마라톤을 달리다. 하나의 표현처럼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run이 드물지만 뒤에 뭐뭇을 뭐뭐를 해당되는 부분을 써주는 경우를 얘기해 주는 거고. 했나요? 3번에 우리 4번 정답이었고요. 부지런히 속도를 넣어봅니다. 다음 중 주어진 우리말을 바르게 영작한 것을 고르세요. 이 주스는 건강한 맛이 난다. 일단 여러분들 이 주스 여기까지 맞고요. 그 다음에 다 동사가 taste 이거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까 우리 감각 동사 가운데 taste 와주고요. 뭐뭐한 맛이 나다. 말 그대로 뭐뭐한 형용사가 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건강한 이거니까 건강한이 뭐예요? healthy. 정답 2번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요 해석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죠. 감각 동사 가운데도 아까 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look과 feel과 sound가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taste나 smell 같은 경우는 뒤에 형용사가 그대로 해석돼요. 얘 자체가 health라는 단어 자체가 건강한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taste가 이런 식으로 사용될 때는 맛이 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스는 맛이 난다. 어떤 맛? 건강한 맛이 난다. 이런 식으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4번에 2번 정답이었고요. 5번 갑니다. 빈칸에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은 문장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거 봐.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가 나왔네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3형식 또 배우게 될 텐데 목적어라고 얘기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동사 뒤에 와줘갖고 뭐뭇을 뭐뭐를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치요? 예를 들면 1번 보세요. the little boy, 어린 소년이요. has,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는지 뭐뭇을 뭐뭐를 해당되는 부분을 와줘야 되겠죠. 목적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we bought, 우리가 샀대요. 뭘 샀는지 목적어 나와줘야 돼요. 뭐뭇을 뭐뭐를. 그치요? 예를 들면 과일을 산 거야. 과일, 목적어 나와줘야 되겠죠. 그치요? 어젯밤에 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3번 같은 경우에는요. 새가요. 이거 fly의 과거형이잖아. 날았다는 얘기야. over my head. 나의 머리 위로. 얘는 뭐뭇을 뭐뭐 필요 없는데? 그치요? 3번 정답이네요. 그냥 이게 문장이 되잖아. 새가 날았대. over my head. 나의 머리 위로. 됐지요? 새가 날았다. 어디로? 나의 머리 위로. 나의 머리 위에서 날았다는 얘기예요. 말 되잖아. 어디서 난 거야? 나의 머리 위에서 날았다는 얘기야. 나의 머리 위로 날았다는 얘기예요. 목적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는 정말로 원한대요. 뭘 원하는 거야? 목적어 나와줘야 되겠죠. 맞나요? 그 다음에 my mom made. 나의 어머니께서 만드셨대요. 뭘 만들어줬는지 목적어 나와줘야 되겠죠. for me, 나를 위해서, 나한테 뭔가를 만들어주신 거. 그 뭔가에 해당되는 목적어, 무엇을 뭐뭐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와줘야 되는데 3번에는 그냥 문장 되거든요. 그러니까 5번에 3번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고 이제 세 문제다. 와, 오늘 첫 번째 수업 시간부터 좀 만만치 않은데 힘내주셔야 돼요. 우리말과 1차 들어 과란의 말을 사용하여 문장을 완성하세요. 그 남자는 농구 선수처럼 보인다. 일단은 그 남자가 주어로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는요. 주어 나와주고 동사 나와줘야 되잖아. 이게 보이네. look. 근데 여러분들 그 남자니까 look에 s가 붙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basketball player 써주면 안 돼요. look 다음에 우리가 뭐뭐하게 보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형용사가 오지만 여기처럼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 아까 얘기했던 대로 look like 다음에 명사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the man looks like 뭐처럼? 농구선수처럼 a basketball player 이런 식으로 the man looks like a basketball player. The man looks like a basketball player
6번의 정답이었고요.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7번 갑니다. 나의 아버지는 지난주에 매우 바쁘신 것 같았다. 자, 뭐뭐인 것 같다라는 의미가 우리 쓰임이라는 동사였는데 여기는 뭐뭐인 것 같았다. 과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ed가 붙은 거고 어쨌든 주어는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 my father. 그 다음에 동사 먼저 오죠. 그 다음에 어떠셨던 거예요? 어떤 것 같았던 거야? 매우 바쁘셨던 것 같은 거야. very busy가 그 다음에 나와주겠죠. 얘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My father seemed very busy last week. 이런 식으로 seem이 여러분들 뒤에 형용사 가져갖고 뭐뭐인 것 같다 라는 의미로 여기는 과거니까 인 것 같았다. 매우 바쁘신 것 같았대요. 그렇죠? 뒤에 형용사 보호로 취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seem의 의미 뭐뭐인 것 같다. 여기는 과거니까 뭐뭐인 것 같았다. 됐나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법상 알맞지 않은 문장이에요. 자, 1번 보니까 그 남자아이가요. looks hungry. 배고파 보인대요. look 다음에 형용사 가져갖고 잘 써줬네요, 여러분들. 배고픈이라는. 그렇죠? 그 남자애 배고파 보인다. 그 다음에 그녀가 걸었대요. along the river. 강을 따라. 그 강을 따라 걸었대요. 잘못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피자가요. 냄새가 난대. 어떤 냄새가 나는 거야?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죠. 그렇죠? 잘 써줬죠. 그 다음에 그 음악이요. sounds. 들린대요. 이상하다. 그 다음에 자, 보니까 sleep. 얘가 잠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다라는 의미도 있죠. 뭘로 보든 이상해.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적용을 해보자. 우리 사운드를 오늘 공부한 쓰임은 그렇죠. 뒤에 형용사가 나와줘갖고 뭐뭐하게 들리다. 그렇다면 그 음악이 졸립게 들린다. 이런 문장 한번 만들어볼까? 그럼 실제로는 우리말로는 졸립게지만 이 자리에 뭐가 될까? 졸린이라는 의미의 sleepy. 얘가 여러분들 졸린이에요. 그치요? 아까 그래. 사운드 다음에 형용사 와줘갖고 우리말로는 뭐뭐하게 들리다. 이거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sleep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바꿔줘갖고요. 그 음악이 졸립게 들린다라는 얘기예요. The music sounds sleepy. 이런 식으로. 자, 5번 갑니다. The milk went bad easily. 자, 5번 문장 완만치 않았는데요. 자, 쌤이 동사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아까 가다. 이럴 때는 1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주는 걸 봤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거 문장 2형식 문장 구조다? 뭔 소리야? 보세요, 여러분들. 고가 원래 원형 이거잖아. 지금 과거이기 때문에 went가 온 거예요. 고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상태의 변화를 얘기하는 동사로 사용 가능해요. go bad가 뭐냐면 뭔가 나쁜 상태가 되는 거야. 특별히 우리 교육과정에 사용되는 쓰임 뭐냐면 음식 같은 것이 주어로 나와주고요. go bad 하게 되면 뭘까요? 음식이 나쁜 상태가 되는 거는 상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때는 그러면 보세요. bad가 나쁜 형용사거든요. 2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줘요. 완전 충격적이죠. 우리가 알고 있던 가다라는 의미 외에도 이런 식으로 얘가 2형식 문장 구조 만들어주는 게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 우유가요. went bad. 상했다는 얘기야. 어떻게? easily. 쉽게 상했다는 얘기예요. easily는 수식하는 부사의 역할이죠. 그렇죠? 형식에 영향을 못 미치고 어쨌든 맞는 문장이고 우리 정답은 4번 보기 정답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만남부터 여러분들 열공하느라 진짜 고생하셨고요. 오늘의 열공 인증 퀴즈. 괄호안에서 알맞은 말. 쌤이 사실 아까 예로 들었던 예문이에요. 쌤이 행복하게 보이죠.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어떤 게 맞을까요? He looks happy가 맞을까요? happy가 맞을까요? 둘 중에 정답 하나 골라주고요. 정답이 들어간 문장 전체 수강호 게시판에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여러분들 첫 번째 만남이기 때문에 쌤이 강좌에 대한 소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강의 시간이 조금 길어졌지만 사실 우리 이 그래머픽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한 강 한 강이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강의 시간이 길지 않아요. 오늘만 좀 그랬던 거니까 양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부터 또 공부하는 내용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열공했던 내용들 쭉 한번 정리하고 다음 시간 만나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 두 번째 만남으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